안녕하세요. 이변의 공인중개사 민법 무료 강의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1차 과목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의 문제풀이 방식이 아닌 시험에 나온 기출지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들을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분은 작년에 5문제, 재작년에 3문제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법률 행위의 무효. 법률 행위의 무효는 성립 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 법이 용인하고 있지 않은 행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반사회질서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151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와 같이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러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에도 역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경우에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들을 유효로 허용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민법은 이 행위들에 대해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매매, 반사회질서 행위 중에서 특히 이중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보시겠습니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근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알고도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매도한 상태에서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에 어떤 처분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 매도한 부동산 관련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른 그 근저당권자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있어야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물의 매도를 알고도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한다거나 유도하여 계약이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부동산을 이중 매매한 경우 그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1양수인 제2양수인이 나오는데 제1양수인은 먼저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제2양수인은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람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중매매에서 제1양수인은 등기 명의로 이전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제2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2양수인의 행위는 불법 행위이므로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처럼 제2양수인에게 이미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제1양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제2양수인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제1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2양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제1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2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1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2양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적으로 제1매수인이 그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 제1양수인 즉 제1매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서 제2양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매수인도 이중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반사회 질서 행위 관련하여서 어떤 단속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 봐서 무효로 볼 수 있는가 관련된 판례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우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사업 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 판례는 그 전매 금지 기간, 이 전매 금지 기간의 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전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어떤 상반된 취지의 그 사립학교법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28조 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 경매 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에서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 시에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는 양도 자체를 무효로 봐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건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어떤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이러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사회 질서 행위 관련하여서 도박, 채무,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우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우선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이 행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관련해서 뇌물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 원인 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반환 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우선 뇌물지급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뇌물이 지급된 경우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이 불가하므로 그 반환 약정도 무효입니다. 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 원인 급여물에 해당되어서 이를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 이것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 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라는 판례입니다. 우리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인 상태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이는 판례입니다. 단지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할 때에는 의사표시의 하자 법리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볼 수 없다. 단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만으로는 이 반사회 질서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러면 다운 계약서 작성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해당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까지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